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푸틴과 트럼프의 전화통화로 국제시정학이 어떻게 격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라시아주의자 알렉산드르 두긴의 견해를 소개해드립니다. 두긴은 이제 세계 재편의 프로세스가 막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와 미국이 앞으로 몇 차례 협상을 더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당사자들은 면담을 위해 중립적인 장소를 선택하고 있다면서 자신은 한때 진정으로 위대한 국가 문명인 인도를 중립국으로 추천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두 정상의 회담 장소로 제공되기는 했지만 최선의 장소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들이 무엇을 결정하든 그 결정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젤렌스키가 협상 지위가 없기 때문에 배제될 것이라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은 젤렌스키를 사생아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대화는 트럼프와 푸틴 1대1로 진행될 것이라고 독일은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문제 외에도 정상들이 서로 논의해야 될 다른 주제들이 많이 있다면서 그것은 다극화라는 세계의 새로운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이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두긴은 객관적으로 러시아와 미국을 모두 만족시키는 결과를 빨리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리코프, 오데사, 니콜라이프,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자포로제, 헤르손을 우크라이나에 남겨두면 러시아는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라면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키예프 나치 정권이 무조건 항복할 수도 있었지만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독일은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원칙적으로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강대국 지도자들은 상호작용을 할 의무가 있고 회의와 건설적인 관계가 모두 필요하지만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는 원칙의 문제가 아니며 그의 전쟁도 아니라고 두기는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트럼프의 최악 그리고 치명적인 적들, 즉 글로벌리스트 엘리트에 의해 시작되고 도발됐다면서 트럼프는 전임자가 시작한 것을 빨리 끝내고 싶어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푸틴과 대화한 후 혼란스러워한 것은 그가 우크라이나 갈등 종식에 대한 러시아의 실제 생각을 들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분명히 여기에 대비하지 못했고 키스 켈로그를 협상자로 처음 선택한 것은 약간 성급했고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 지정학 문제는 다른 전문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에 있어서는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쉬운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두긴은 영국의 텔레그래프가 지금은 푸틴과 트럼프의 세상이라는 좋은 제목으로 보도를 했다면서 이를 반겼습니다. 그는 텔레그래프 제목처럼 푸틴과 트럼프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는 새로운 현실이자 다극체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이게 바로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은 미국의 하나의 극이며 유럽은 그저 변두리,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인도도 또 다른 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와 푸틴의 전화통화는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하며 거대하고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트럼프가 키예프에 대한 군사 지원을 단번에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와 푸틴의 만남은 매우 중요하지만 거기에 큰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후에야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승리를 위해서는 하리코프, 오데사, 니콜라이프,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자포로제, 헤르손 등 최소 6개 도시를 점령해야 한다면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또 트럼프와 그의 팀은 근본적으로 서방의 방향을 바꿔놨다면서 서구에서는 진정한 보수주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제 집단 서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한 짧은 기간 동안 위대한 미국이 탄생했고 그레이트 아메리카라는 별도의 미국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리버럴적이고 글로벌리스트적인 유럽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들은 트럼프와 푸틴이 동의한 다극 모델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위대한 통치자 시진핑과 인도의 위대한 통치자 모디도 있기 때문에 유럽은 그 존재가 사라져 모두가 잊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두 설계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푸틴의 러시아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러시아가 새로운 위대한 미국을 위한 롤 모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미국은 본질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그들 특유의 뛰어난 재치로 신속하게 나아가는 반면 러시아는 점진적이고 조심스럽게 나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것이며 다른 누구의 것도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것도 미국의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며 러시아는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린랜드가 미국의 영토가 돼도 개의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서유럽이 미국의 것이 돼도 러시아는 별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두기는 푸틴이 말했듯이 유럽 엘리트들은 단지 미국 주인에게 꼬리를 흔드는 개일 뿐이라면서 그대로 놔둬도 된다고 했습니다. 두기는 그러나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발틱 3국, 동유럽의 일부는 세계 재분배의 새로운 지도에서 확실히 러시아와 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동과 관련해서 러시아는 이란과 연합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이 점에서 러시아는 실제로 미국과 갈등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 이스라엘 연합과 맞붙게 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대립에서 러시아는 휴전협정과 상호 영향권에 대한 공통된 공식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땅이고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시는 러시아 동맹국, 이란은 맹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로써 러시아는 좀 더 미묘한 관계의 균형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더 이상 하나의 주체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진정한 평화로 우크라이나를 끌고 가기 위해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한다면서 이틀 연속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모든 전선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으며 수도 키예프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러시아는 국가적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부끄러운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러시아 매체 자르그라드는 전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한다는 특수 군사작전의 목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정치학자 블라디미르 카라시예프는 미국이 어떤 경우든 협상은 하겠지만 최종 결정권은 모스크바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민스크 협정은 다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키예프가 미국, 유럽, 나토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전선 전체에 걸쳐 수십 개 사단과 요새 지역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카라시예프는 민스크 같은 부끄러운 합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와 증조부들이 베를린에서 적을 파괴하고 승리 행진을 했던 붉은 군대를 기억하자고 말했습니다. 적을 완전히 무찌른 다음에나 국제협정과 조약이 생겨났고 세상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면서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의 모든 임무를 완성할 것이고 러시아의 조건에 따라 국가 안보의 이익을 위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